흔히 디자인을 두고 럭셔리하다거나 고급스럽다고 표현할 때 이는 분명 호평을 의미하지만 저는 이 럭셔리란 가치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추려보자면 첫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위화감입니다. 럭셔리란 본질적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위화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는 비싼 소재나 소수의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디테일, 그리고 만드는 데 있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크기가 큰 것들이 주로 럭셔리를 의미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 앞으로의 시대에서 결코 중심이 되는 가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한국에서 스스로를 럭셔리라 주장하는 디자인들은 과할 만큼 그 분위기가 너무나 서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그 본래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지 그 근원을 찾지 못한 채로 계속해 서양의 것을 추종하는 모습엔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거부감 드는 서구적인 럭셔리에 그때마다 변하는 트렌드까지 더해진다면 흔히 럭셔리라 부르는 것은 과연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이해한 후에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인지 그저 부를 과시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제네시스의 영상에서 언급한 조선의 조경 양식이 경관을 98+2의 자세로 완성해가는 발전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 도시와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가치인 것이 사실이고 당장의 서양적인 것을 지우고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럭셔리와 관련된 세 번째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원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동시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편하게 자원을 구할 수 있는 지금 여전히 크기라는 가치가 예전처럼 위화감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이폰의 플러스 모델이나 맥스가 부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항상 자동차에선 더 큰 것이 더 럭셔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하자면 크기가 작아도 럭셔리하거나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은 이렇게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큰 것은 이렇게도 찾아보기 힘든가입니다. 이렇게 크기와 럭셔리가 서로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인지 크기로 급을 나누는 자동차나 건축에선 더 아래급, 즉 더 작은 것이 큰 것을 넘을 수 없다거나 반대로 큰 것은 작은 것보다 반드시 럭셔리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냈고 덕분에 소위 낮은 급의 차나 건축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큰 것보다 못한 것이 됐다면 더 높은 급의 것은 그 내용이 진실된지도 모르는 채 작은 것보다 무조건 나을 거란 선입견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기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앞서 말한 서구적 럭셔리에 대한 동경까지 더해지고 나면 한국의 럭셔리는 결국 서양적인 분위기를 크기라는 급에 따라 나눈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과연 이런 가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더 럭셔리한 것을 만들어 더 비싼 가격에 팔아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기업의 본능이고 같은 돈이라면 더 고급스러운 것에 끌리는 것도 사람의 본능일지 모르지만 수없이 다양한 가치가 등장한 오늘날 겨우 럭셔리라는 한 가지 방법만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도시공학자의 말대로 앞으로의 도시는 이상적 인간이나 위대한 인간이 아닌 보통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야 된다는 표현을 생각해보면 럭셔리를 넘어선 다른 가치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현대의 새로운 플래그십인 팰리세이드는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럭셔리로부터 자유로운 보편적인 가치의 큰 크기와 서구적인 것이 아닌 한국적인 가치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란 질문에 꽤 그럴듯한 답이 되어준 디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과정이 치밀하게 의도된 것이라기보다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래에 어떤 차보다 입체적으로 와닿는 이미지임과 동시에 어떤 면에선 BMW X7이나 메르세데스의 GLS보다 나은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천천히 그 얘기를 시작해보면 우선 팰리세이드의 첫인상에서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지금까진 한국에서 건축과 자동차를 가리지 않고 더 큰 것이 더 럭셔리하다는 진리와 같았던 통념을 무너뜨린 몇 안 되는 큰 크기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팰리세이드는 한눈에 봐도 산타페보다 더 큰 크기와 더 많은 첨단 사양을 가졌지만 이상할 만큼 산타페보다 덜 럭셔리하다는 인상은 쉽게 들지 않기 때문이죠. 산타페는 익스테리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가죽으로 감싼 대시보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지만 곳곳에서 드러나는 허술한 점들이 그 분위기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팰리세이드는 오히려 실용적인 것인지 허술한 것인지 꽤 모호한 인상을 가진 덕분에 럭셔리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뛰어난 디테일들로 꽤 신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고급차 못지않은 크기를 가졌지만 이렇게 실용적이고 여유롭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인지 그동안의 큰 크기의 한국차라면 항상 느껴졌던 억지스러워 공감하기 힘들었던 럭셔리나 위화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과연 이런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지 팰리세이드의 익스테리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터 본다면 분명 대형 SUV로서 터프하다는 인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브랜드의 플래그십이란 말에 걸맞게 도시적이고 세련된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푸시 범퍼 혹은 범퍼 가드라 부르는 것에 브레인 스크립트를 활용한 듯한 넓은 면적의 크롬 그릴은 대형 SUV로서 강한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동시에 꽤나 섬세한 그릴 내부의 디테일과 세련된 헤드램프의 인상은 도시적인 분위기와 첨단의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플래그십과 대형 SUV가 가져야 할 서로 다른 가치를 아주 잘 조화시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현대 SUV 라인업이 보여준 패밀리 룩은 도시적이고 스포티한 인상이 강한 디테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반대의 분위기를 이렇게나 잘 풀어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도 이 분위기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 시장을 노린 차인 만큼 마치 픽업 트럭을 연상시키는 듯한 측후면은 터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린하우스를 감싸는 크롬은 그 경계가 닫혀있지 않고 불완전하게 열려있지만 어색해 보이기보다 상당히 세련된 기교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의 이 측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디테일은 바로 이 휀더의 조형과 캐릭터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크기의 SUV들이 터프함과 실용성을 위해 플라스틱 트림을 두껍게 쓰는 것과 비교하거나 반대로 도시적이고 럭셔리한 분위기 혹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위해 말끔한 철판으로 마감하고 볼륨감을 살리는 것과 비교하면 팰리세이드는 분명 더 과격한 휀더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강한 이미지를 플라스틱이 아닌 극적으로 굴곡진 철판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강렬함과 세련된 인상을 모두 가질 수 있었고 동시에 다른 자동차들에선 쉽게 찾을 수 없는 팰리세이드만의 디테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셉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정점이 바로 헤드램프에서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수평의 캐릭터 라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치 대형 세단에서나 볼 법한 긴 수평선이 차고가 높은 SUV의 그린하우스 바로 아래에 있으니 그 존재감과 분위기가 더 크게 와닿는 것은 물론 휀더를 통해 만들어지는 터프함과 도시적이란 이미지 위에 아주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더할 수 있어 막연히 럭셔리하지도 단순히 저렴하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선에서 측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를 볼 때마다 터프함과 세련된 인상을 모두 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럭셔리의 위화감이나 저렴한 것의 허술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런 디테일들 덕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뒷모습에서도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디테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새로운 소재의 활용으로 낮과 밤에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이 패널인데요. 사진으로는 금속 패널의 인상을 주지만 야간에는 불이 들어와 초저녁에 바라봤을 때의 분위기가 상당히 입체적일 것 같지만 저는 초저녁에 항상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직접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통한 첨단의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거대한 엠블럼과 그 아래에서도 전혀 존재감이 죽지 않는 레터링을 통해 터프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뚜렷한 컨셉으로부터 파생된 일관된 디자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컨셉이 익스테리어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플래그십에선 인테리어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플래그십은 단순히 그 자체의 판매를 위한 역할보다 소비자를 브랜드로 불러들이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인테리어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스테리어를 통해 얻은 만족감으로 문을 열고 마주하는 인테리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차의 것과 같다면 실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팰리세이드의 전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맥스 크루즈가 그리 뜨거운 반응을 얻지 못했던 이유도 익스테리어에서 산타페와 차별화를 이뤄내지 못한 채 인테리어마저 약간의 소재 차이 말고는 다른 점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비슷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BMW의 X5와 X7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차는 익스테리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인테리어에선 소재의 차이를 제외하면 다른 점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게다가 이 인테리어마저도 X5, X7만이 아닌 X6까지 세대의 차가 나눠 쓰고 있으니 만듦새는 물론 개념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 디자인이 오히려 실망감을 주는 상황은 아쉽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BMW는 X7을 플래그십의 역할을 해낼 자동차보다 사업적 마인드로 추가한 새로운 세그먼트의 자동차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메르세데스에 비하면 준수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메르세데스는 SUV 라인업에선 GLE의 인테리어를 GLS, GLE 쿠페까지 모두 나눠 쓰는 것은 물론 세단에서마저 정통 세단인 E클래스의 인테리어를 스포티한 CLS에서도 함께 쓰는 것을 넘어 AMG의 GT, 4도어에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안고 새로운 차를 접할 때의 경험이 실망으로 끝나는 것만 같아 장기적으론 브랜드의 팬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팰리세이드에선 이런 문제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앞서 얘기한 차들과 팰리세이드는 가격이나 판매량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인 차이지만 팰리세이드는 산타페의 인테리어와 조금도 닮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순히 산타페보다 더 크다거나 더 좋은 소재 혹은 더 많은 편의 사양을 넣었다는 식의 과거의 현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의도적인 설계였다 말하기에